업종 상승률 및 종목 대결. 네, 지난주 업종 상승률이 높을 것 같은 업종하고 종목하고 한번 지난주 좀 보여주시죠. 내역을. 네, 지난주 1위는 업종 1위는 전기전자 관련돼 가지고 종목은 플렉스컴이고요. 그리고 업종 1위는 음식료 지금 업종 1위가 코스닥 IT 쪽인가요? 음식료 쪽이고 고강의 운영력이 선정한 음식료 업종이고 종목은 전정현 전문가께서 했던 플렉스컴입니다. 고광현 전문가님이 네. 이 런칭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죠. 네. 새로. 근데 저분이 보니까 지금 종목을 7번이나 1등 했어요. 그래요? 이 프로그램 말고 여기서는 4번인가 1등 했고 네. 보니까 종목 잘 고르시는 것 같습니다. 탁월하게. 네. 참 어떻게 본다면 우리 이토마토 네. 맛수 혈전이 찾은 네. 숨어있는 진주 같은 네. 그런 전문가인 것 같아요. 언제 그거 다 쉬어보셨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네. 매주 경쟁을 하니까 네. 그리고 또 2주 전인가는 저하고 증권 업종에 같이 맞물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추천하셨나 보니까 이렇게 네. 같이 맞물렸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억에 좀 많이 남네요. 그래서 이번 주 지난주 했던 거 잠깐 리뷰해 주시고요. 종목하고 업종 잠깐 얘기해 주시고 이번 주 관련돼 가지고 한번 먼저 자료 한번 보고서 리뷰하고 그렇게 할게요. 이번 주 업종하고 종목 한번 보여주시죠. 전정현 전문가께서 자동차 부품주 해가지고 현대 위화 해주셨고 고강현 운영님께서 증권업종 대신증권 해주셨고 저는 디지털 컨텐츠 업종에서 웹젠을 했고요. 박한선 전문가께서는 통신 관련된 그런 저기고 전파기지고 그리고 명준여 운영님께서 조금 안 보이는데 통신 서비스하고 한네트 하셨고요. 인네트인가요? 한네트. 박준현 운영님께서 건설하고 현대건설 해주셨고 이동근 전문가께서 건설업종에서 대림산업 해주셨고 부자개미 전문가께서 코스닥 오락문화에서 SM을 해주셨네요. 제가 지금 한 30m 거리인데 한 20m 되나요? 근데 이게 이 조명이 팍 비치고 20m는 아니고 한 10m 됩니다. 옛날에 눈이 소모지였는데 이게 안 되네요. 그게. 그러니까요. 안경도 안 쓰셨고 굉장히 시력이 좋으셔서 멀리 있는 제가 보니까 이쁜 여자들을 금방금방 발견하시던데. 아니 지금 거기서는 보이시나요? 사실 저는 안경 쓰고도 안 보여요. 왜냐면 이게 이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읽는데 약간 조금 좀 난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 조명이 지금 태양이 두 개가 조금 서 있어가지고 지금 어떤 때 조명 보다가 박혜선 전문가님 얼굴 보면 안 보여요. 지금. 저는 저 조명 보다가 저 보시면 안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왜냐 제 머리에 색이 또 하나 또 반사가 되잖아요. 저게 200룩스, 제가 또 100룩스. 그러니까 저는 200룩스를 쓰시지만 300룩스를 사실은 써야 되는. 방송할 때 여기 좀 흑채 좀 바르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더 이 눈이 산란작용이 있으시지 않을까 그랬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지난주에 저희가 이 밝게 빛나는 조명처럼 추천드렸던 종목들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거는 이제 이번 주에 어제 우리 전문가님들이 다 같이 종목을 내서 오늘 아침 시초가부터 다음 주 월요일 날 종가까지 수익률 게임하는 종목들 이번 주 할 걸 내보내 준 거고요. 저는 지난주에 SK증권을 추천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증권업종과 SK증권을 지난주 추천을 드렸는데 SK증권 갖고 계신 분들 저는 그냥 갖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이제 1주에서 2주 정도의 종목을 계속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말씀드리는 거고 SK증권 갖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갖고 홀딩하셔가면서 남아있는 시장의 어떤 상승 흐름 어제 오늘 잠깐 빠지긴 했지만 그대로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 주에는 제가 이제 업종은 코스닥에 관련된 통신 업종입니다. 그리고 종목은 전파기지국이라는 이 회사가 있어요. 전파기지국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 매출액이 평균적으로 한 1,300억에서 1,500억 정도 나옵니다. 근데 매출액이 이번 2012, 13, 14, 15 중에서 이번 연도가 최고 매출액이 나올 걸로 보여져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 전파라는 것이
SK텔레콤이라든가 U+에서 관리는 하지만 이 어떻게 보면 방송국과 이 전파기지국은 국가 주요 산업이기도 합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제 군사 통신 장비를 같이 쓰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통합해서 관리를 해요. 그게 바로 이제 전파기지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민간 회사지만 어떻게 보면 거의 독점 회사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작년 2013년 대비 2014년도 86%나 폭등했습니다. LTE망으로 최근 들어서 이 통신회사들이 이제 교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수수료 수입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 스마트폰을 써가면서 무선 데이터 트래픽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전파기지국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그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앞으로 향후 수출이라든가 그리고 국내에서 시설 교체 작업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이제 재난방재청에서 약 2조 원 정도에 해당되는 그거를 이제 누가 수주를 따느냐 지금 대기업들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로 봤을 때 신규 모멘텀들이 빅데이터와 맞물려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급등과 급락을 오가는 이 전파기지국 이번 주 관련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선배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통신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종목들이 이런 종목이 들어갑니다. 뭐 홈쇼핑 관련주라든가 아니면은 일부 전자결제 관련주. 그러니까 IT에서 통신 관련해서 그런 부분인데 제가 이거를 통신업종을 선택한 이유는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제 업종에 대해서 다른 업종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이번 주에 보는 이유는 삼성이 삼성페이 네. 이번에 이제 시작을 하죠. 애플은 애플페이. 그리고 여러분들 카카오 다음 카카오도 소규모 결제 같은 거 합니다. 결국은 신용카드 그리고 은행의 이 통신 서비스 결제 요거를 대체하는 부분이 소액 결제 파트는 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코스닥 통신 관련 업종들이 금융과 맞물린 어떻게 보면 통신 플러스 금융이 되기 때문에 신규 모멘텀이 있다고 보고 업종은 코스닥 통신 업종 그리고 그 가운데 종목은 전파기지국으로 이렇게 좀 제시해드렸습니다. 가격대는 어차피 오늘 아침 시초가로 동시가에 다 매수가 된 거고요. 목표 주가라든가 그러니까 시초가니까 이제 18,500원인데 어차피 제가 곧 제시해드린 거고 시초가 오늘 동시효과로 매집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요 25,000원으로 좀 길게 봅니다. 손절가는 15,2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 지난주 리뷰를 잠깐 해드린다 그러면은요. 잠깐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갤럭시 S6 엣지 선주문 집계 결과가 나왔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 저는 이제 휴대폰 부품주들,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주 BH를 선정하면서 그다음 주, 그전 주는 뭐 무선 충전 관련된 종목을 했는데 잠깐 화면 보시면 갤럭시 S6 엣지 선주문 집계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선주문이라는 게 그 출시가 되기 전에 미리 그냥 미리 뭐랄까 예약 주문식으로 하는 건데요. 그게 2천만 대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다 그럽니다. 갤럭시 S6하고 엣지하고 관련돼서 갤럭시 S6 같은 경우는 한 1,500만 대 정도고 엣지는 한 500만 대 정도인데 아이폰 6 같은 경우가 지금 먼저 그 선주문 같은 경우가 400만 대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갤럭시 S6의 그 인기가 굉장히 지금 뜨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그 다음에 화면은 뭐냐면은 삼성전자의 그런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 기대감을 반영하듯이 지금 주가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140만 원대 초반인데 지금 4월 10일 날 정도 출시가 되는데 그때 그 전부터 뭐 4월 초부터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은 이제 시장의 인기를 점점 실감할 텐데 진짜 대박이 터져버리면은 삼성전자가 한 150만 원대 터치를 하면서 돌파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크게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종목으로 지난주에 BH라는 종목을 선정했는데 FPCB 관련된 종목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주가가 뭐 오늘 코스닥 시장이 빠지거나 뭐 오르거나 이거에 상관없이 굉장히 견조한 그런 흐름을 보일 정도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계속 얘기했던 무선 충전 관련된 기업 아모텍이
NFC하고 이제 근거리 무선 통신하고 무선 충전 관련된 그런 두 가지 앞으로 그런 성장 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실적이 안 좋았다가 지금 무선 충전 갤럭시 S6가 많이 팔리게 되면 무선 충전 관련된 그런 납품도 많이, 엔터넷도 납품 많이 할 거고 NFC 관련된 납품도 많이 할 건데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삼성에서 애플페이를 지금 그 삼성전자에서 애플페이를 출시하는데 그거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거는 진짜 신의 한 수였다. 그 애플페이를 하기 위해서 그 전자결제회사를 인수를 했잖아요, 이번에. 그건 진짜 신의 한 수였다 할 정도로 굉장히 시장에서 좋은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하드웨어 측면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진짜 굉장히 좋은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다고 봤을 적에 저는 이런 휴대폰 관련된 종목 중에서 핵심적인 종목들은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주 제가 선정한 그런 업종은 그 디지털 컨텐츠 업종이거든요. 디지털 컨텐츠 업종인데 왜 선정을 했냐면은 최근에 정부에서 게임 산업을 육성한다는 거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 있고 게임사, 모바일 게임 관련된 회사들이 차별적으로 실적 호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 가지들 고민하다가 뭐 조이CT도 있고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조이CT 그리고 컴투스 그다음에 웹젠 뭐 이렇게 봤을 적에 웹젠이라는 기업은 NHN 엔터 그룹에 관련된 그런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게임의 여러 가지 온라인 게임을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 전민기적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뮤라는 그런 온라인 게임을 모바일 게임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중국하고 관련돼 가지고 이제 사업 같이 제휴를 해서 배분율이 어떻게 되는지 매출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몰랐는데 지금 이게 뉴스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서비스 관련돼 가지고 전민기적 하나로만 월 1억씩 그냥 매출이 일어난답니다. 1억씩. 그러면은 한 달에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3개월 분기에 적어도 80억에서 100억 정도의 그런 로열티 수입이 발생한다고 봤을 적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05년도 상반기 중에 모바일 게임 뮤 오리진이라는 게임을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웹젠이라는 기업 자체적으로 게임 사업의 IP를 제휴하는 계약을 확대시켜가지고 로열티 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도 괜찮다. 그리고 실적 우려감이 해소가 됐다. 그리고 또 실적이 계속 호전된다는 걸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최근의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선정을 드렸고요. 그러면 디지털 컨텐츠 일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디지털 컨텐츠 여기에는 게임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데 디지털 컨텐츠 일봉 차트 보시면은 계속 하락하다가 2월 달에부터 하락하다가 3월 달부터 이제 반등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업종도 이쪽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종목은 웹젠의 일봉 차트 보시면은 지금 4만 3천 원대까지 갔던 주식이 현재 2만 5천 원대, 4천 원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박스권의 흐름이 진행된다 그래도 1차 목표가는 얼마냐? 시초가의 매수, 오늘 시초가의 매수 편입을 한 거로 되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2만 3천 원 정도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관련 종목까지 네. 저희가 한번 이제 다 이게 살펴본 건데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방금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우리가 이제 화요일 날 이거는 이제 마스 동맹이란 말이에요. 네. 다른 전문가님들에 비해서 우리 화요일 날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우리 방송을 볼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근데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화요일 날이 아니면 다른 날에 비해서 혹은 다른 방송에 비해서 도저히 볼 수 없는 그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웹젠과 네. 그리고 전파기지국 이 두 종목에 뭔가 비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쟁력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아니 뭐 지난주도 보셨지만은 뭐 종목들이 이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웹젠 같은 경우도 일단 가격 부담이 없어요. 가격 부담이 없다. 네. 그것도 그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네. 전문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중소형 종목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나름 다른 요일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지 않나. 다른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화요일 날 꼭 종목을 마수 동맹에서 체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쉽게 얘기하면 본방 사수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네. 아셨죠? 중국 시장 아니 네. 미국 시장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현지에서 김선영입니다. 그리스 관련 우려가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부담을 받으며 대장주 뉴욕 증시 지수별로 1% 내외의 큰 폭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리스 정부와 채권 당간의 구제 금융의 논의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유럽과 뉴욕 증시의 하락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스의 개혁 정책이 기대보다 미흡하다는 분석이 힘을 얻으면서 협상이 실패하게 돼 결국 그리스가 유로존을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한편 ECB의 대규모 양적 완화 실시로 인해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유로화 대비 또다시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국제 원유 가격이 1% 이상 하락하고 있는 것이 에너지 업종 전반을 끌어내리면서 주가 지수의 또 다른 하락 압력입니다. 대장주 주요 종목들을 보면 통신 반도체 업체 퀄컴은 자사주 매입 규모를 150억 달러까지 늘리고 주주 분기 배당을 14% 인상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주가는 1.5%의 상승세입니다. 증권사 UBS가 투자 의견을 기존의 중립에서 매수로 높였다는 소식으로 퓈렛패커드가 0.7% 상승하고 있으며 내일 폐장 후 S&P 500 지수에 편입된다는 소식으로 IT 업체 스카이웍스 솔루션이 1% 상승하고 있으며 증권사 니드엠이 밸류에이션을 이유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낮춘 데 따라 비디오 게임 업체 일렉트로닉 아트는 3%의 약세입니다. 오늘 3월 19일 퇴임하는 달라스 연방은행의 리처드 피셔 총재가 또다시 금리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휴스턴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2월 고용지표를 통해 미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성장은 눈에 띌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금리 주장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전미 자영업체 NFIB에 따르면 지난 2월 소기업 경기 낙관 지수가 전달보다 0.1포인트 소폭 상승한 98을 기록했지만 예상치였던 98.9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와 주간 원유 재고 등의 경제 지표와 함께 윌리엄 소노마, 맨스 웨어하우스, 쉐이크쉑, 크리스피 크림 등의 기업이 지난 분기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김선영입니다. 내일 모레가 또 3월 그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거든요. 목요일 날이. 그래서 일단은 오늘 유럽 시장도 약간 조정받고 있고 미국 시장도 약간 혼조세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최근에 종목들이 좀 올라온 종목들도 많고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예, 옥석을 가려 있으면 매매하시고 계속 그 추격 매매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선물 옵션 변동성, 파도를 무서워하는 파도 타기 선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변동성 장세가 클수록 여러분들은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자, 그걸 즐길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빨리 더 봐야 되겠죠. 자, 두 다리 편하게 뻗고 주무실 수 있는 그런 변동성 장세를 즐기는 여러분들이 되실 걸로 확신하면서 오늘 저희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